우리나라를 위해서 5년 동안 군복무해 주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채화님 법문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쩍 생각이 많아 잠도 잘 오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준영님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귀점 명상 알게 된 지는 언제 정도 됐어요? 처음 접하게 된 건 한 4년 전에 그 어머니가 좀 들어보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 접했고 지금 이제 뭐 수행 아닌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건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런 데 참여한 건 처음이고? 네, 처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자연 속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어때요? 초라한가요, 제가? 뭐 유명한 막 강당이나 빌려서 막 하는 사람들만 보다가 유명한 스타들만 보다가 우산 이렇게 받쳐 들고 이렇게 괜찮아요? 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지 않아요? 네. 예, 막 티켓팅 해가지고 정장 입고 10분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공간보다 이렇게 나무도 있고 새도 울고 풍경도 바람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문을 듣고 어떤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불안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예, 건 좀 그 알아차림을 예. 조금 할 수 있게 된 네. 것 같고 알아차림이 좀 돼요? 그 좀 많이 불안하구나 그래서 좀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냥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안하구나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해요? 혼잣말까지는 좀 아직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21일 마음챙김이라는 책을 또 선물 받아서 네. 그거를 좀 쓰면서 좀 요즘엔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직접 쓰고. 자, 그럼 요즘에 부쩍 생각이 많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그 20살 때부터 이제 직업 군인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전역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에 또 생각을 낳고 꼬리를 또 물다 보니 좀 잠이 좀 안 오고 그리고 좀 부쩍 계속 잠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조금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얘기하는 자리가 많이 도움되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도움을 받고자 좀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지금 군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직업군인으로는 한 5년 정도 했고 네. 전역이 언제예요? 지금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년 동안 어찌 보면 안정된 그런 곳에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매번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어떤 일터가 있고 그리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을 때는 그냥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5년 동안 똑같은 직장에서 계시다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내가 올라오는 마음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이제 그것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본인의 이제 수행의 관점이고 마음의 상태인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 먹고 싶단 말이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 내가 걷고 싶을 때는 내가 뭔가 답답하다는 거고 그리고 허리를 움직일 때는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고 숨을 참다가 숨을 쉬고 싶은 것은 숨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관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본인이 지금 부쩍 생각이 많고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자체가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저녁 자체가 그런 현실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만두는 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7월 달에 그만두는 거? 네, 확정입니다. 그러면 7월 달 5년 동안 일했는데 7월 달에 그만두고 바로 뭔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네, 바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더 집착 아닌가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활동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5년 동안 했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네, 그것도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 어때요? 성격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격.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네, 좀 일을 안 하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쉬는 게 조금 익숙치가 않아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일을 못해요, 저도.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저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제가 해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은 20대도 그랬거든요. 20대.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은 업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신없겠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명상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하는 일은 정신없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정신없이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일의 주인이 되고 싶지. 그 일의 주인이 되어서 이걸 진두지휘하고 싶지. 이 시간과 세월의 흐름, 할 일의 흐름에 묻혀가지고 내가 정신없이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가 눈 감을 때 되면 정신없이 죽을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두려움이에요, 저는. 뭐 주변에 한 건 많은 것 같은데 나 정신없이 살았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경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준영님도 저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본인은? 네,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뭐 해요? 그냥 주로 좀 그냥 누워 있거나 아니면 계속 생각이 올라올 땐 좀 나가서 좀뭐 걷거나 카페에 가서 그냥 좀 앉아 있거나 좀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5년 동안 뭔가를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일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두기 전에 지금 이제 3개월 전인데 2개월 전인데 내 마음이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이 일해 온 게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공복무를 하고 수고해온 나에게 이제 제대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게 군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건강하게 제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어디 가도 5년 동안 직업 군인으로서 일했습니다. 저는 박수 칠만 하거든요. 외국에는 군인으로 일하는 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디 얘기에도 나와서 그걸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자신에게는 그건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먼저 내가 지금 한 일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칭찬과 감사한 마음을 먼저 키우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봐요. 본인에 대해서 아픈 현실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5년 동안 나야 준호가 한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안전하게 큰일 생기지 않고 군대에서도 뭐 큰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준영님 앞에 마음 안에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앞에 2개월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과거에 5년 동안 한 건 다 물거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고 하지만 결국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5년 동안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건강하게 제대하는 일인데 현실에 대한 힘을 받쳐주지 못하지 에너지가 안 되지. 그건 지금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5년을 물거품으로 만드느냐 본인의 5년을 희망으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이 말에.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야 정말 잘했다. 5년 동안 너 한 직장에서 그리고 의미 있는 나라를 지키는 이런 군복무를 통해서 어찌됐든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일이지 않느냐. 이 분단 국가에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에서 참 했다. 저 5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 곳에서 부지런히 문제없이 잘 헤쳐나간 나야 고맙다.
누구나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 있고 자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보람차네요, 정말. 그러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마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든 친구든 자신에게든.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삶의 에너지예요. 저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이렇게 하면 채화님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채화님 이 일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 2, 3년 하다가 또 가시거든요. 많은 분들 가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그 말 한마디로 제가 힘을 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 근데 그 누구도 칭찬을 해주지 않고, 물론 칭찬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근데 준영님은 누구한테도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자신 스스로에게 해본 적도 없고, 부모든 친구에든 주변에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마음의 충족감이나 만족감이 적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일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준영님한테 오늘 한 번에 못 따고 5년 동안 못 받은 이제 칭찬 다 해주면 준영이 형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그러면 정말 같이 함께 얘기해 줍시다. 준영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5년 동안 군복무해 주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영님도 그러면 5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영아, 5년 동안 그동안 참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왔다. 나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 2개월 남짓 남은 내 인생의 직장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내며 마무리를 잘 해보겠다. 그 힘으로 나는 또다시 출발한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준영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준영님 5년간 수고했습니다. 장미님도 그렇고 에지치님도 쉼을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가 준비될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는 조금 쉬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2개월 정도, 길게는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 보고 이 바쁜 마음을 좀 내려놔야 통로가 보여요, 선생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들어온 문만 바라봐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만족하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그 문만 바라보고 자꾸 있으면 안 돼요. 뒤에 창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또 다른 통로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그 문만 바라보고 한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길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감과 조금 고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좀 두려움, 조바심. 당연히 그래요. 저는 준영님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직업군인으로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한 번씩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마음과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군대라는 곳이 마음의 현재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 무의식이나 이런 게 닫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가고 이런 것도 지금 첫 발걸음을 하셨고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의식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이게 이제 통로가 다양하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당장 먹고 살 일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대한민국은.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고 연봉이 괜찮은 곳, 남들이 좀 박수 쳐주는 곳 그런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좀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최근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구글에 근무하다가 또 메타버스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편의점 알바하시는 여성분 60세인가? 그분 계시더라고요. 왜 이걸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었고 굳어져 있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편의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신의 의식이 개방이 되고 자꾸 연습하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우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주도에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서 자신이 마음이 우울증이 좀 있고 공황이 오고 그런 거 좀 힘들어서 이제 대리운전을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뭐 때론 술 취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데 직장에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안 다니는 게 낫지. 절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요. 소년님들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산에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그래서 힘든 일만 바라보면 일 못하고. 근데 거기에 보람을 찾는 거예요. 대리운전 하면서. 이제 군대라는 곳은 현재의식이 항상 빠릿빠릿해야 되고 사고 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굳어져 있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시고 시간 낼 때마다 봉사도 한 번씩 참여해보고 이게 또 우리 귀전 가족이 됐으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함께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2개월 남았잖아요. 남은 동안에 기점 명상에 법문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명상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들었을 때 되게 편안한 그런 명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명상을 2개월 동안 쭉 듣고 제대하면은 꼭 한번 뭐 어디든 제가 봉사하는 곳이든 뭐 제주도도 한번 오셔도 되고 우리 올레길 봉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마음에 있는 얘기 좀 합시다. 참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